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폼이 제대로 올라오고 있죠. 자, 최근 한동훈 장관은 국내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투표권을 손을 봐야 된다라고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아주 좋은 말을 했고 정확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참고로 이번 뉴스도 제가 전달해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외국인 투표권을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얼음사이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지난 몇 년 내내 수도 없이 강조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골백 번이 넘게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우파 정치권의 기성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그 양반들에게 제가 수백 번이 넘게 이거를 가르치고 떠먹여 보려고 애를 썼던 내용이거든요. 뭐 근데 안타깝지만 그 양반들은 못 알아먹었었죠. 결국 기성 정치인들보다 원래는 정치권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고 계급도 한때는 낮았던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우파적인 가치관에 국힘당의 기성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제대로 발을 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제가 보니까 진짜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물론 넓게 보면은 아직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나가고 바꿔야 되는 것들이 수두룩하고 이런 것들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바로 이 일부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국힘당의 기성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 힘내보자라는 거죠. 희망적이니까. 자,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측에서는 한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참정권의 제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저런 외국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의 투표권이 계속 유지가 되어버리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내 영주권을 딴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는 현 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자,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를 말하는 거죠. 국내 민의를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한 거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 투표권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자, 얼음사이다 채널을 몇 년 동안 오래 봐오신 분들은 이미 제가 수십 번 넘게 이런 거를 라이브에서도 말하고 녹화 방송으로도 올렸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투표권 현실이 어떻느냐?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실제로 부여가 됩니다. 자, 지방선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군수, 시장, 도지사 같은 거를 말합니다. 이런데 투표권이 외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기가 막히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국가직, 중앙직 선거에서는 아직 예외긴 했는데 이것까지 도입되는 게 거의 시간 문제일 뻔 했었죠. 이번에 정권을 못 바꿨다면 그렇게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수시장 도지사 같은 것만 하더라도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저 자체만으로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국 애들이 중국 사람들이 특히 수십만 명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특정한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몰표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당연히 대한민국 공공의 국익과는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정 민족이나 외국 사람들 자기들에게만 어떤 우대책이 나오고 이랬을 때 거기에 표가 가버리는 그런 짓거리들이 벌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비록 한 개인의 목소리지만 이 문제,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우리 사회에 가르쳐 보려고 그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수도 없이 제가 경고를 했던 겁니다. 자, 당장 얼마 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만 해도 그랬지만 민주당의 박영선 같은 애들을 비롯해서 저쪽 애들이 틈만 나면은 동포 어디 동포를 운운하면서 행사를 벌이고 굽실거리면서 각종 이벤트를 왜 벌였을까요? 그렇죠. 그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자기들에게 표 좀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이것들이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솔직히 말해서 말할 건 말해야 되겠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한나라당, 새누리당, 즉 현 국힘당의 사람들도 민주당 저것들보다 비교적 덜하다 뿐이지 슬쩍 저런 행보에 똑같이 발을 걸치고 묻혀가던 거는 안타깝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늘 거품 물고 우리나라의 그 우파 기성 정치권의 엘리트들을 비판했던 게 바로 저런 행동들이었죠. 우리가 편들어주기도 어렵다. 제발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과 너네가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뭐 물론 그 오만한 양반들이 뭐 이런 젊은 소시민의 목소리를 안 들었지만 말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그런 걸 비판을 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이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원래 정치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한동훈 장관이 요즘 계속해서 정확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도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3년이 경과하면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 겁니다. 자, 메이저 정치인 입에서 저 외국인 투표권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왔던 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내용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게 되게 반갑게 느껴지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카드를 내미는 게 저 파급력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죠. 한동훈은 지금 차기 대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좋든 싫든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든 어쨌든 차기 대권을 향해서 이미 이 양반은 나아가고 있어요. 자,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우리나라만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중국 사람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막 갖다 뿌리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우리 한국 사람 영주권자들은 어떠느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 현지 투표권이 없어요. 자, 불공평하고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국내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국 사람들이 수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은 이 바보 같은 외국인 투표권 제도는 누구 때 만들어졌을까요?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생겼던 것들입니다. 제도 자체는 저 때 생겼고 실제 정확하게 투표권을 처음 지방선거에서 슬금슬금 행사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알기로 대략 2006년인가 그 정도 돼요. 근데 이 1년, 2년 따위가 중요한 거는 아니겠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노무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지만 이 사람, 특히 정치인을 바라볼 때는 미디어가 나중에 여론전을 갖다 발라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허상의 이미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뭐 누구를 악마로 만들거나 반대로 누구를 완전 천사로 만들거나 이런 허상의 이미지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순수한 내용물을 꿰뚫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좋은 말로 통찰력이라고 하죠.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 노무현은 여러분들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임기 당시에는 여야 전체가 하나로 돼가지고 전 국민이 그렇게 싫어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지지율이 그렇게 역대급으로 낮았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외국인 투표권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에 도입이 되었다. 당시 제1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차피 제1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다라면서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이 없는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의 사례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씨가 뭐 일본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제가 바라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들자면 중국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갖다 퍼주려고 당시 노무현이랑 민주당 애들이 했던 거라고 보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타당한 분석입니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요즘 굉장히 이쁘게 너무 정확하게 너무 좋은 것들을 잘 선택해서 잘 나아가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아까도 제가 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제 얘기를 자꾸 좀 섞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이 젊은 총각이 오죽 가슴속에 한 맺힌 게 많았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겠습니까? 자, 이 외국인 투표권을 손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유튜브 얼음사이다 채널에서 수백 번이 넘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유튜브 시대가 오기 전에 뭐 이명박 씨가 집권을 처음 시작하던 2008년쯤부터 제가 14년도 넘게 이걸 주장을 했던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 글을 읽어보고 나름대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글빨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댓글이나 익명으로 어떤 글을 썼을 때 제 글을 퍼간 사람들이나 제 댓글이 뭐 베스트 리플이 되고 어떤 베스트 게시물이 되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어쨌든 제가 오랜 세월 이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강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출세의 흥망성쇠라는 게 참으로 무상하죠. 결국 몇 년 전만 해도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던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국힘당의 기성 정치인들이 이렇게 아무리 누군가는 사회 한켠에서 좋은 말을 들려줘도 못 알아쳐먹고 거기에 표가 많고 민심이 많다라고 해도 못 알아쳐먹고 바보짓을 하고 있던 그 사이에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이 과실을 딱딱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검사 출신에 한때 계급도 훨씬 낮았던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핵심과 맥을 정확하게 딱딱 짚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손보는 거는 실제로 국가를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이 맞고, 그죠, 여러분들? 국가의 올바른 방향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어떻습니까? 정치인 즉그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인기를 얻잖아요. 실제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인기가 많죠. 이 두 사람이 자기들 개인 스스로도 정치인으로서 큰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고 인기를 얻으면서 빨리빨리 초고속으로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동훈은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손보자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 또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죠. 민노총과 노조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과 원리원칙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수십 수백 번이 넘게 유튜브 채널에서 국힘당 정치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목에 핏대를 세웠던 주제들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저런 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 사람들 10만여 명에게 투표권을 폐지한다라는 이 소식에 심지어 좌파 네티즌들조차도 상당수가 여론이 좋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쉬운 거를 그러면 민주당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야 원래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쳐도, 국힘당의 기성 정치인들은 그러면은 이거를 왜 못했던 걸까요? 일 왜 못했을까, 그 사람들은? 그거는 바로 국힘당 특유의 문벌 엘리트주의, 귀족 특권의식, 계급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는 거죠. 국힘당에 드글드글한 엘리트들 많죠. 대한민국 끝판왕, 공부 끝판왕들은, 대한민국 공부 끝판왕들은 전부 다 국힘당에 몰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판사 출신이네, 검사 출신이네, 내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내가 뭐 학번이 선배고 하버드 유학을 갔다 왔네, 이런 양반들에게 제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정치인 여러분들, 정치판은 입시학원의 교사, 그 입시학원의 대입학원의 선생님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판은 정치인, 나라의 앞일을 결정하는 정치인을 뽑는 자리예요. 나란 일을 하고 싶으면은 국가 사회 거시적인 문제, 국가와 민족의 앞날 그 자체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학생들에게 좀 와닿게 제가 쉽게 저렴한 비유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버워치나 롤 같은 컴퓨터 게임이 있을 때 서울대 총장님보다 그 게임 플레이 시간이 1000시간이 넘어가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게임의 운영 방식이나 패치, 캐릭터 간의 밸런스 문제는 더 정확하게 잘 아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 정치 분야에 똑바로 관심이 있어야 국가 운영의 방향성이 어디가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 거시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올바른 정책들, 자국민 우선주의, 어떤 민감하게 대립되는 어떤 이게 A가 옳다 B가 옳다 해서 실제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건지, 또 자국민 우선주의들, 또 지하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값싸고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산업 동력원을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얻으려면은 왜 원자력 발전을 반드시 깔고 가야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오래 해본 사람만이 그 절박한 필요성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의 다양한 취미 관심사, 게임이나 스포츠 분야랑 똑같은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치열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본 사람의 그것과 대충 그냥 입시 수험 스펙만 쌓아오면서 그저 경력이 좀 찼다 싶으면은 당대 유력자들 앞에 대가리를 조아리면서 적당히 공천이나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금배지를 한번 달아보자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이 국내 정치,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안목과 사고의 깊이가 차원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해본 사람과, 물론 공부 잘한 거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실제 어른이 되고 나서 정치 공부, 세상 공부, 국제사회 감각을 연마를 안 한 사람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치열하게 오랫동안 고민해본 사람과는 그 사고의 깊이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 당연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뭐 입시 수험 학원이나 고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걸 안 배우죠. 민심을 얻는 법, 선거에서 이기는 법. 설사 반대와 저항이 두렵고 당장은 표에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더라도 그게 왜 나중에 길게 보면은 이익이 되는 거였는지, 그 위험 부담을 일시적으로 기꺼이 무릅쓰고서라도 국가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이런 거를 대중들에게 가르치고 설득하는 법, 이런 거는 입시 수험 학원에서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고시 공부에서 이런 건 안 가르쳐 준다고. 이런 거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교재화하고 시험화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외울 수가 있죠? 그런 소꿉놀이 할 만한 레벨의 성질의 그런 배움과 가르침이 애시당초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만 열린 시야를 가지고 주변을 넓게 둘러봤더라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인재들이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현실 사회에서 제대로 출세하지는 못했어도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절박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 각계각층에 각자 자기 어떤 분수와 레벨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꺼이 표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그런 민심 분석을 국힘당 기성 정치인들은 못했던 거죠. 아가리에 모터만 달려있는 애들 말고 진짜로 비단 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꾀주머니를 내가 계급의식, 특권의식, 나만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라는 그 특권의식만 없으면은 바로 그 수많은 각계각층 사람들, 바로 네티즌 여러분들, 얼음사이다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꾀주머니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갈 곳 잃은 우파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의 민심을 올바른 곳으로 모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국힘당에 있는 기성 정치인 니들도 조금만 낮은 자세로 주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소위 이런 별의 순간을 사로잡을 만한 기회나 인재, 주변의 목소리는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어떻게 초고속 승진을 그렇게 했는지, 왜 또 그렇게 어떤 정치 경력이 아예 없었던 게 무색하게 3선 의원, 4선 의원, 5선 의원들 다 제끼고 특정 인물들만 자꾸 이렇게 보수의 어떤 차기 미래, 차세대의 미래로 부각되는지를 질투만 하면서 바라보지 말고 그 이유가 뭔지 조금 깊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항상 정답을 알려주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인터넷에 온 오프라인에 많이 있었다니까. 근데 국힘당 기성 정치인들 당신들이 특권의식에 미쳐 있어가지고 그런 올바른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정답지는 항상, 대놓고 뺏겼을 수 있는 답지는 항상 여러분들의 옆에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정도 몰입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하지만 굉장히 철학적이고 좋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드컵 즐겁게 보시고요.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